네, 2022년 12월 31일 오후 6시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굿바이 탄핵, 윤석열의 발판이 되준 이재명, 계묘년에도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올 한 해 2022년을 돌아보면 사라진 단어가 정치적으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탄핵이란 단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좀 지나갔고 레임덕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탄핵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주 거침없이 민주당 사람들이 내뱉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단어가 됐고, 이재명이 대표가 살기 위해서 방탄이란 단어를 넘어서서 뭐 사법 리스크란 단어도 지금 좀 안 맞는 거죠. 지금 뭐 생사의 문제로 쫓기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계묘년이 열리면서 이제 북한 리스크가 윤 정부가 다뤄야 되는데, 이번 12월 달에 윤 대통령이 보여준 스탠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희망적이죠. 대통령 통수권자로서 겁을 내지 않고 툭툭 털. 과거의 보수파 대통령들은 참 시작도 하기 전부터 겁을 내고 주저주저 했어요. 뭐 이렇게 신중한지. 좀 가다가 신중해도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신중입니다. 제가 조직 생활하면서 신중히 하자는 말만 나오면, 제가 잘 모를 때는 모르는 분야면 저도 그냥 빠지는데,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신중하자 그러면 하지 말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없고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에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고 자기가 겁이 나니까 못했는데, 윤 대통령은 국방을 잘 모르는 걸로 봤는데 이번에 무인기 사태 때 쭉쭉쭉쭉 나가면서 군을 질타하고, 또 한국형 우주발사체, 우리 참 죽을 쓰고 있는 우주연, 항우연 거기만 쳐다보지 않고 국가연의 형은 우주발사체를 쏘게 하면서 어떤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년이 되면은 오늘이 토요일, 내일이 1월 1일,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이 1월 2일인데 이재명 씨는 지금 뭐 전남 거쳐 광주 갔다가 저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겠답니다. 뭐 둘이 만나서 뭔 할 게 있을까요? 둘 다 지금 쫓기고 있거든요. 이재명 씨는 지금 뭐 대장동 게이트, 뭐 율량동 백현동 게이트, 또 쌍방울 게이트, 뭐 숱한 사건을 엮이고 있죠.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서서박, 서훈, 서욱, 박지원을 통해서 이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어떻게든 하려다가 이 서서박 전부 다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서서박. 그래서 서서박 그 중에 한 선은 국방부 장하니까 빼고 나면은 서훈하고 박지원 씨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장 한 사람, 두 사람 모두 기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 한 세 사람을 모두 구속시켰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 빠져나와 있는 사람이 정의용 안보실장인데, 정의용 씨까지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 문제를 다뤘던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추궁을 당하고 있는 박지원 씨를 이재명 씨가 민주당으로 받아줬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였는데 자기도 쫓기고 박지원도 쫓깁니다. 참 우리 이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를 혁명 대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를 혁명시켜서 공산화 하겠다는 그런 세력과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민족을 찾겠다. 민족을 찾겠다면 북한도 민족주의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혁명주의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북한하고 내통하자고 한 자들은 주사파든 PD기관이든 다 혁명론자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북한하고 뭐 하자니까 이건 남북의 과거 남로당 북로당이 한 거랑 비슷한 거지. 남로당 북로당이 붙으려면 안 되니까는 6.25 전쟁 일으켰던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 없이 나와가지고 1년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고, 그것도 신기한데 상당히 취약한 상태. 그때 뭐 민주당 세력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막 통과시키고 진짜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구말리 뒤끝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6월달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이었던 민주당 세력을 꺾어내고 과반 이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혁명이 아닌데도 큰 변화였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보복이 커지면서 윤석열 탄핵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뭐 탄핵 댓글처럼 20% 지지율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요즘은 완전 탄핵이란 단어가 사라졌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보실이 중심이 돼서 처음엔 감사원 감사를 하다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우리 외교 안보팀이 전 정권의 외교 안보팀이 한 그러한 수상한 작태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던 이재명과 문재인은 이 법의 수사에 쫓기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신년사를 통해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연대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면서 뭐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한 모습들이 마음까지 죽게 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보는 불안하다 그러는데 안보 불안은 과연 글쎄 안보 불안한 사람이 그렇게 북한하고 짝짝꿍이 되려고 길을 썼을까요? 참 그 주사파 우리나라의 지금 불행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이제 국가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재를 했죠. 독재를 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민주주의를 하자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와 별도로 이 박정희 세력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 자생적 코뮤니스트가 생겨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일부 운동권들이 만들어서 뭐 통역당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게 이제 한민전이 되고 그랬는데 반제전선까지 쭉 내려오죠. 근데 그러한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자생적 코뮤니스트를 후원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북에다가 이 자생적 코뮤니스트들의 이름을 딴 방송을 만들어서 대남 방송을 했죠. 한민전 방송이 통역당 톤이니 뭐 이런 소리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방송들을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겼던 공산주의 친 PD 계열은 절대로 김일성하고 같은 계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 공산 계열에 가까운데 그들을 후원한다고 북한이 그들의 이름을 딴 대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 방송을 듣고 새로운 운동권이 나왔는데 그게 주사파죠. 80년대. 강철, 김영환 씨가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강철, 김영환 씨가 반잠수정을 타고 이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에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러나 다수 세력들은 아직도 주사파에 있다가 그들이 김영삼 정권 때 젊은 피 수혈한다 그럴 때 그때 그 친구들은 노동운동 한다고 가 있다가 노동운동하고 주사파 운동은 또 다른데 젊은 피리 그때 노동운동이 상당히 존중받았으니까 정치권에 들어가 갖고 민주당을 점령하면서 지금은 점령하면서 민주당은 원래 순수 보수 정당이었죠. 김천 김성수가 만들어서 시작할 때는. 근데 이걸 완전히 좌파 정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광주를 너무 키우고 호남을 인질로 잡아서 이렇게 쭉 끌고 와버렸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바타로 내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야 이게 나라가 진짜 위기다. 미국이 없었으면 참 위험했죠. 근데 지난 3월달 선거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기더니 6월달 선거에서 또 이기더니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탄력이 떨어져서 무너질 것 같더니만은 검수완박 법안을 헤쳐내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스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면서 지금은 탄핵이란 단어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재명과 문재인이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가 지명했던 두 명의 국가정보원장 서훈과 박지원 씨는 기소가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 했던 사람 다 잡아넣었던 게 문재인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도 전부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방부 장관 서욱 씨도 기소가 돼서 제가 서서박가 아니라 서훈, 서욱, 박지원 기소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정의용 씨라든지 그다음에 윤건영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죠. 이렇게 쭉 검수완박을 무릅쓰고 이재명을 둘러싼 대장동 게이트, 또 쌍방울 게이트, 또 민화협인가요? 안부수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수사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건 등을 수사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던 윤석열 정권은 쭉쭉쭉쭉 올라오고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민주당 세력은 팍팍 꺾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이 아니죠. 올해 이민년의 가장 큰 변화. 그래서 탄핵이 사라졌습니다. 굿바이 탄핵이 됐고, 이 탄핵의 반대가 이제 방탄인데, 방탄을 내세웠던 이재명은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죠. 이 과연 방탄을 내세운 이재명이 개면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문재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재명과 문재인을 법적 처리한다면 그 다음 남은 거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있으면 자꾸 주사파들은 북한하고 뭐 내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고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의 불행이 6.25 때 수백만 사람이 숨지면서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나서는 한동안 친공 세력은 일어날 수 없었지만 박정희가 경제개발할 때 독재를 한다고 하면서 작곰들이 일어나고 또 민주세력이 일어나면서 그걸 북한이 선동하면서 다시 주사파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기대의 언덕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친공 세력이 일어나는데 김정은이 있는 한 그가 뭐 핵을 만들든 뭔 짓을 하든 나쁜 짓을 해도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이 믿고 우리를 흔들려는 세력이 나옵니다. 때문에 저는 김정은을 제거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새해에는 이재명, 문재인을 넘어서 김정은까지 참수작전을 하는 그런 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이제 탄핵은 끝났고 이제는 참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단초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뭐 북한 사람들이 우리랑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남조선 혁명에 대한 게 많이 탈색됐다면 그럼 대화를 제대로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중국도 인정하는 한민족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을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의 화두는 검수완박으로 기세등등하던 탄핵을 외쳤던 이재명, 방탄의 갑옷까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내년 개면연 토끼처럼 재빨리 도망 다닐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개면연은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판단은 어떠십니까? 송구영 씨 잘하십니다.